80회 이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재무회계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 수정 분계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본사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 1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여러분 9월 1일 날 분계가 차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료. 분계 한번 적어볼래요? 차변에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몇 월 며칠 날? 9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150만원. 대변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통예금 15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보험료로 분계했고요. 12월 31일 날은 어떻게 분계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12월 31일 날 결산 시점에 화재보험료 미경과분 동그라미 미경과분 이 말은 내년에 해당되는 게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산 분계에서 우리 어떻게 했죠? 내년에 해당되는 걸 내년으로 넘겼죠. 올해의 비용과 올해의 수익은 올해의 적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지급한 걸 뭐라고 불러? 선급. 결산 분계가 좀 이론에 많이 나오네. 선급은 차변. 차변에 선급 적고 급 다음에 뭐가 와? 비용. 선급 비용. 미경과 분 금액은 얼마? 100만원. 자, 대변에 비용의 이름이 오는데 그 비용의 이름은 다 같이 뭐다? 보험료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수정 분계 답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결산 시점은 12월 31일 날 분계가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요걸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찾아보니까 답은 4번에 있죠. 4번에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거래 분계할 때 거래 판료서 중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여러분 기계장치 동그라미 구입 동그라미 자산의 증가 차변의 기계장치 기계장치라고 분계해야 되겠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여러분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급금이지요. 다 같이 무슨 금? 선급금. 그러면 그걸 빼고 내가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급금을 대변에 정리를 합니다. 선급금은 자산,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어요. 1개월 후 여러분 여기서 예상 매입금 할 수가 있나요? 예상 매입금 하려고 봤더니 판매 목적 아니라 그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거래 판료서 결합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증가 맞습니다. 자산의 증가 맞지요? 다음 선급금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계약금 받은 건데 오늘 정리한 거지요. 자산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2번도 맞습니다. 미지급금이라고 부채가 늘어났어요. 받을 돈이 부채 증가 여기까지가 여기 결합관계로서 1, 2, 3에 들어있네요. 관련이 없는 것은 부채 감소 4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목적 적합성의 동그라미 목적 적합성,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목적에 적합하느냐?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은 하부 개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목적에 적합한 것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측 가치는 미래고요. 피드백은 과거, 적시성은 현재. 이런 것을 하부 개념이 있어야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중립성은 여러분 신뢰성의 하부 개념입니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중립성, 회원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이것은 여러분 뭐에 해당되는 거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다. 중립성은.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봅니다. 다음 중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급여는 여러분 비용이다. 그쵸? 비용의 발생은 다 같이 무슨 변? 비용의 발생은 무슨 변? 차변의 증가시 차변 맞습니다. 결산시도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결산 때 생기는 거예요. 잔액이 차변에 생긴다는 얘기는 증가 쪽에 생기는 거예요. 다음 소모품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무슨 변? 대변. 맞지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리고 결산세 틀렸다 이거. 결산세 대변이라고 그랬는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그랬지? 증가 쪽에 잔액이 생긴다고. 결산시. 그러니까 여기가 차변이라고 그래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결산 때 계정 잔액은 차변에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틀렸다. 다음 걸 볼까요? 매입 채무는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그러니까 잔액이 대변이 생긴다고요. 매출 채권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그래서 결산 시 계정 잔액은 차변에 생긴다. 그러므로 답이 틀린 것은 4번의 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8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잔액은 여러분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밑줄자 회수할 수 있는이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의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잔액. 회수할 수 있는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잔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상으로 처음에 8월 1일 날 예상으로 매출한 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을 예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내가 전체 8월 2일 현재는 예상 매출금 받을 돈은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월 4일 날 반품 돼 왔어요. 환입. 그러면 얼마를 빼야 됩니까? 10만 원을 빼야죠. 환입 돼 왔으니까 10만 원을 빼요. 그 다음에 예상값 30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러면서 약정대로 5만 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일단은 예상 매출금 3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예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 자, 그래서 여기 500만 원에서 10만 원과 300만 원을 다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310만 원을 빼니까 잔액은 받을 돈은 앞으로 19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19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분계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분계를. 자, 여러분 8월 4일 날 한번 볼게요. 8월 4일 날. 자, 8월 4일 날 분계를 한다면 여러분 10만 원이 반품되어 왔죠. 그러면 대변에 일단 예상 매출금에서 줄여줘요. 예상 매출금 대변에 예상 매출금 한번 써보세요. 얼마를? 10만 원.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 차변에는 여러분 반품되어 온 것을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계정값 먹습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금액 얼마? 10만원. 요렇게요. 요렇게. 매출 환입 반품 되어온 거랑 매출 애누리랑 요걸 하나로 묶어서 실무에서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개정 과목을 써요. 그러면 8월 4일날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월 4일날은 분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상 매출금이 지금 10만원이 줄어들었죠. 다음 8월 20일날 분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8월 4일날 분계고 8월 4일날 분계가 이렇게 됐고 다음에 8월 20일날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8월 20일날 분계는 예상 매출금 300만원 해수. 그러면 일단은 대변에 예상 매출금을 쓰세요. 예상 매출금 얼마? 300만원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내가 이 돈을 빨리 나한테 주면 5만원 깎아줄 거야 라고 약정했단 말이야. 그때 쓰는 이름이 매출하면서 할인해 준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조기 회수 매출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출 할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5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5만원을 깎아줬잖아요 여러분. 매출 할인 이자를 깎아준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현금이라고 분기라는 거예요. 현금. 실제로 우리 회사 현금 들어온 것은 295만원 이렇게 회계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만 봐봐. 예상값 처음에 받을 돈 얼마 있었어? 500만원. 자 자산의 감소 대변의 예상 매출금 10만원 줄어들었지? 10만원 빼야 되겠죠? 10만원 빼요. 그 다음에 또 예상 매출금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300만원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310만원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500만원에서 310을 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잔액이 190만원 앞으로 받을 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분계를 해서 해결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이 말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바로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이 맞다라고 보면 돼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 직접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모든 자산은 해당 자산에 포함하는 거 맞지요? 뭐만 빼놓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놓고. 다음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개발비 이런 식으로 직접 차감하는 거겠죠.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맞습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생체가 있는 그러면 유형자산이에요. 형태가 없는 그래야 무형자산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야지.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그랬기 때문에 이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4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가 수준이 있네. 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은 공식 하나 적어줄래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액은 지금 얼마 나왔냐면 260만원 나왔어요. 260만원 매출액 마이너스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 구하는 것은요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단기 매출원가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키포인트인데,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여기서 다 같이 풀어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공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기초에다가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해 나갑시다. 자, 기초가 얼마 있냐면 70만원 써요. 70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얼마 있어요? 120만원 있죠. 여기 120만원 매입액 120만원 순매입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수한 매입액이에요. 그러면 매입시 운임이 있네요. 운임은 더해야 되겠죠? 플러스 얼마? 2만원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있죠? 요것은 차감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얼마? 15만원. 요렇게 하면 이게 순매입액이 되겠는데요. 자, 단기 매출원가 여기다가 순매입액을 했고 이제 뭘 빼야 돼요? 기말을 빼야 되겠죠. 기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만원. 요렇게 해야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까? 계산기를 들어주시고 70만원 플러스 120만원 플러스 2만원 마이너스 15만원 마이너스 40만원 하니까 137만원 137만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다같이 매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같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137만원 나왔네요. 여러분 이제 매출 원가 137만원을 어디서 빼야 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바로 매출 총이익 12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123만원이 매출 총이익.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8번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게 자본잉여금이죠. 그러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이고요. 감자차익 여기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거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여러분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은 뭐였어요? 영업의 수익. 매도 가능 주권 평가이익은 여러분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이런 것도. 자, 8번까지 해서 재무회계 끝났습니다. 79회 다같이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는 여러분 비용화할 수 있다는 게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 원가가 절감하는 거 요거 자산으로 해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현상 유지 수선 유지 수선 유지 이런 것들은 곧바로 비용으로 떨어보면 되겠지요. 이것은 답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익적 지출,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영업 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유동부채. 다 같이 무슨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다 유동부채라고 보시고요. 비유동부채는 요거 몇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비유동부채는 이렇게 말입니다. 비유동부채 내가 여기다 조금 적어줄까요?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는 이런 것들이에요. 장기자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장기 차입금. 이건 비유동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 보통 만기가 3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급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요것은 바로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유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부채가 아닌 거 그러면 여기 답이 벌써 보이죠?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답이다. 비유동부채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잠깐만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컨닝도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가능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개정 과목 및 적용 능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은 당좌자산 범위가 나와 있고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아닌 거 비유동부채 클릭해봐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질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뭐가 다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컨닝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라고요. 알았습니까?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에서 의외로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3번 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변화가 없으면 회계상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라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문, 계약, 약속하고 담보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주문이나 계약, 약속, 담보 제공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곧바로 찾을 수 있죠. 경영진이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 결정만 한 거지 실제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봐야 된다? 4번. 끝났어요? 맞지요? 다음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4번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산 분계를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당기 순이익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문이.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분계를 해봐야 돼요. 분계를.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의 것이다. 차기. 여러분, 수익이죠. 수익이 내년 거를 먼저 받았다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수라고 적어놔봐요. 선수. 결산 분계에서 선수는 무슨 변? 대변.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지. 금액은 28,000원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러면 차변에는 수익의 이름이 오지요. 차변에는 수익의 이름 뭐예요? 여기서 이자 수익.
차변의 이자 수익 28,000원 이렇게 분개해 보세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 결산 분개 한다고 생각하고 해 봅시다. 다음 두 번째 임차료를 내년 내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비용을 내년 끝까지 먼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 같이 선급은 무슨 변? 차변. 차변의 선급. 급 다음에 뭐가 와? 비용. 얼마? 50만원. 이렇게 차분히 분개를 해보세요. 다음 대변에는 수익의 이름, 비용이 와야 되겠죠. 비용의 이름은 여기서 뭐예요?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 해가지고서 50만원 이렇게 분개 적어 놓으세요. 다음 세 번째 보험료 중에서 차기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면 방금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차변이 선급 먼저 지급했어요. 급 다음에는 뭐가 온다? 비용. 그리고 금액은 얼마다? 10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는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보험료.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대기하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것은 당기 순이익의 변화를 물어본 거거든요. 당기 순이익 그러면 수익과 비용만 보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만 찾아봐요. 자, 여러분 이자 수익이 차변에 있죠? 요거 별 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임차료가 있지요? 임차료가 대변에 있네요. 요거 여러분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만 체크해봐요. 자, 대변에 보험료 있네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차변에 있으면 비용은 차변이잖아. 차변에 있으면 빼고 대변에 있으면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있건 대변에 있는 걸 더해서 차변에 있는 걸 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더해지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차변에 있으면 빼고 대변에 있는 수익 비용은 더한다. 이러면 답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걸 더해서 차변 걸 빼볼까요? 대변에 있는 걸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60만원 나오지요? 맞아요? 대변에 60만원에서 차변에 얼마를 빼라? 28,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대변이 플러스라고요. 이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7만 2천원 나오나? 57만 2천원 증가라고 적어줘야 되겠네. 증가. 왜? 대변이 많으니까. 차변이 많다면 감소해요. 그러면 답이 찾아봅니다. 깜짝 놀랐네. 없는 줄 알고 답이 감소로만 되어 있어서 57만 2천원은 증가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지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할 차례가 맞나요? 자,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 여러분 실제 물량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 여러분 밑줄을 짝.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 물량의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순서대로 물량의 흐름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들어온 건 다 팔아버리니까 지금 최근 것이 남아있겠지요. 그러니까 최근의 기말 재고가 바로 선입선출법을 말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즉 시가인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것이 기말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시가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현재 수익에 지금 판매한 게 현재 수익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여러분 과거 원가가 뭐예요? 옛날 것을 먼저 팔잖아. 먼저 들어온 걸 그걸 과거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왜?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니까. 만약에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수익의 현재 원가 그러면 수익 비용이 적절하다. 그러면 수익 비용이 적절한 것은 어떤 걸까? 거기다 메모해놔요. 후입 선출법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선입 선출법이 답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현금 및 지폐 맞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동전 발행 수표라고도 하지요. 동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동전 발행 수표 같은 얘기지요. 다음 자기압 수표 현금 맞고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야 되는데 5개월이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다음 여러분 이제 7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소리 계산서 상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다가 적어봐요. 비료로 끝나는 말은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가 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 판관비 비료 다같이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 다 판관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 여기다 예외 하나 적어놓으세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B자로 끝났는데 개발비 요것은 여러분 B자로 끝났지만 자산이죠. 무형자산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무슨 상각비가 있다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어떤 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러냐면 예상매출금과 받으러오면 대손상각비라 그러는데 못 받았을 때 여러분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이때 쓰는 이름이 여러분 못 받게 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외 비용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다. 요 정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은 판관비다.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을 찾아봅시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퇴직급여 여로 끝났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비로 끝났습니다. 대손상각비인데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이것은 영업외 비용이라고 들어갑니다. 경상개발비 여러분 그냥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경상개발비는 요거 비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냥 개발비만 있을 때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7번의 답은 3번이라 할 수 있나요? 다음 8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및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100주 곱하기 1000만원에 치르겠네요. 자, 1000만원 100주를 그리고
배당금 수익, 여러분 요걸 두 번째다가 7월 1일 요것을 5만원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당금 수익이라고 써놓으세요. 배당금 수익은 5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5만원. 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은 5만원 배당금 수익이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12월 31일 날 평가했어요. 평가 주당 얼마씩 나간대? 11만원. 주당 얼마씩 나간다고? 11만원 곱하기 몇 주가? 100주가 여기다 써볼게요. 11만원 곱하기 100주 해보세요. 100주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10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 말이야. 단기 매매증권에 12월 31일 날 장부가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표시될 금액 11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요게 단기 매매증권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가격이 나가니까 장부에다가 이렇게 평가해서 1100만원으로 장부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1100만원짜리 찾아보세요. 1번과 2번이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1000만원에 취득해가지고서 1000만원에 취득해서 지금 1100만원 나가는 거지요. 얼마가 증가됐나요? 100만원이 증가됐죠? 100만원이 증가된 거 맞나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지요. 여기다 적어봐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영업 외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영업의 수익도 물어봤어요. 단기 매매증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도 물어봤어요. 영업의 수익은 지금 두 개가 있지요. 배당금 수익 5만원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105만원이 있는 게 답이에요. 1번과 영업의 수익 또 3번에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다 같이 답은 몇 번이다? 1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무 회계가 끝났습니다.